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다. 해가 기울어지고 푸르스름한 어둠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기 시작하자 기온은 더욱 곤두박질쳤다. 바닥에 깔린 눈은 이미 두껍게 얼어붙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백현은 두꺼운 패딩 점퍼의 지퍼를 턱 끝까지 올리고 목도리를 단단히 동여맸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숲속 깊숙이 향하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 자신을 파묻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지난 몇 년간 살아온 방식이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수의사였다. 동물보호소에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이 피어났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죄책감과 무력감은 그를 짓눌렀고 결국 그는 병원을 떠나 이 외딴 숲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했다. 동물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변치 않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는 잃어버렸다. 어쩌면 또 다시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숲길을 걷고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석양이 마지막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백현은 걸음을 멈췄다. 바람소리인가? 아니면 환청인가? 다시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미약하지만 절박한 소리였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은 더욱 깊어졌고 길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눈 덮인 나뭇가지들이 손을 뻗는 유령처럼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 새하얀 눈밭 위에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엎드려 있었다. 그림자였다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형체, 거대한 개였다. 황갈색 털은 눈과 얼음에 뒤덮여 있었고 몸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마치 조각상처럼 생명이 없는 듯이 보였다. 그 개 옆에는 작은 강아지 2마리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어미개의 얼어붙은 몸에 필사적으로 파고들며 마지막 온기를 찾아 헤매는 듯했다. 그들의 작은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경련하고 있었다. 백현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얼어붙은 개의 모습에서 그는 과거의 악몽을 보았다. 그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차갑게 식어가는 그 작은 생명.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눈이 무릎을 적시는 것도 잊은 채 얼어붙은 어미개에게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는 것은 시리도록 차가운 얼음 덩어리뿐이었다. 희망은 없었다. 어미개는 이미 죽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2마리 강아지는 달랐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었다.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고 떨리는 눈으로 백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희미한 살려달라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백현의 굳어버린 심장을 꿰뚫었다. 안 돼. 이번에는 아니야. 그는 이를 악물었다. 백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한 손으로는 두꺼운 장갑을 벗어 강아지들의 작은 코에 대어 숨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분명한 숨결이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비상용 담요를 꺼내 재빨리 강아지들을 감쌌다. 강아지들은 너무나도 작고 약해 백현의 손 안에 쏙 들어왔다. 그들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백현은 그들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을 품에 안았다. 그들의 천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자신의 패딩 점퍼 안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일어서려던 순간 백현의 시선은
다시 어미개에게 향했다. 죽어버린 생명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비친 어미개의 모습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죽음은 늘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어미개에게서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느껴졌다. 굳게 다물린 입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두 강아지를 감싸려 했던 듯한 자세. 무엇보다도 차갑게 굳어버린 눈동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나 고통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알 수 없는 메시지였다. 백현은 수의사로서 수많은 동물의 죽음을 지켜봤다. 평화로운 죽음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죽음도 있었다. 하지만 이 어미개처럼 죽어서도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단순한 동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사건이었다. 어미개의 털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흔적과 미세한 상처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얼어붙은 피가 미처 다 지워지지 않은 듯했다. 누군가 이 개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것도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특히 백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어미개의 목덜미 부분이었다. 털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미세한 홈 같은 것이 느껴졌다. 마치 어떤 장치나 끈이 오랫동안 조여져 있었던 흔적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용 손전등을 꺼내 비춰보았다. 빛이 닿자 홈 주변의 털이 유난히 짧고 거칠게 잘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목줄 자국과는 달랐다. 무언가 의도적으로 제거된 흔적이었다. 어미개는 분명 고급 견종이었다. 털 관리 상태나 골격, 심지어 발바닥의 패드 모양까지도 보통 개들과는 달랐다. 흔히 볼 수 있는 유기견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개는 누군가의 소유였고 누군가에게 매우 소중하게 다뤄졌거나 혹은 매우 중요한 목적으로 길러졌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고급 견종, 인위적인 상처, 그리고 얼어붙어 죽기 직전까지 새끼들을 지키려 했던 어미의 본능.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나 유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범죄였다. 그리고 그 범죄의 희생양이 바로 이 어미개였다. 그는 두 마리 강아지를 더욱 단단히 품에 안았다. 그들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가 그의 심장을 조금이나마 녹이는 듯했다. 그는 지금 당장 이 두 강아지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어미개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그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생명들을 위해, 그리고 죽은 어미개의 영혼을 위해 그는 싸울 것이다. 백현은 어렵사리 어미개의 몸을 들어올렸다. 얼어붙어 무거운 몸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존엄하게 다뤄져야 했다. 그는 어미개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다. 어둠이 완전히 숲을 삼켰고 차가운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추었다. 품속의 두 강아지는 그의 온기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알 수 없는 진실이 얼어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 밤의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잊힌 과거와 숨겨진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수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다시금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백현의 작은 집은 숲 가장자리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때 번잡했던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택한 안식처였지만 그날 밤부터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난로의 불꽃이 벽난로 속에서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얼음 조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2마리 강아지를 난로 옆 따뜻한 담요 위에 내려놓았다. 강아지들은 작은 몸을 서로에게 기댄 채 칭얼거렸다. 어미의 죽음, 혹독한 추위, 그리고 낯선 환경이 그들을 두렵게 했을 터였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강아지들의 천을 측정하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탈수와 저천증이 심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듯했다. 따뜻한 우유를 조심스럽게 먹이자 강아지들은 허겁지겁 젖병을 물었다. 그 작은 생명들의 생존 본능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강아지들에게 각각 얼음하하차임과 누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얼어붙은 얼음 속에서 발견되었고 새하얀 눈밭 위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이름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강아지들을 돌보면서도 백현의 시선은 거실 한편에 조심스럽게 놓여있는 어미개의 시체로 향했다. 그는 어미개를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옮겼다. 차갑게 굳어버린 몸뚱아리 위로 흰 천을 덮어두었지만 그 시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은 그의 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했다. 수의사로서의 본능과 과거의 상처가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그는 죽은 어미개의 눈에서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떨쳐낼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백현은 더욱 잠 못 들었다. 어미개에게서 발견했던 미세한 상처들, 목덜미의 인위적인 흔적, 그리고 그 견종의 특이성,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의 내면에서 점점 더 강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큰 결심을 했다. 어미개의 시신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다고. 이른 아침 차가운 작업실에서 백현은 조심스럽게 어미개의 시신을 천천히 해부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었다. 과거 수의사로서 수많은 해부학적 지식을 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눈은 예리하게 모든 것을 포착했다. 외부 상처를 살피고 내부 장기를 면밀히 조사했다. 죽은 지 시간이 꽤 흘러 부패가 시작되었지만 중요한 단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어미개의 위장에서 이상한 잔여물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사료나 음식물과는 다른, 마치 화학물질처럼 보이는 불순물이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미개의 뼈대에서 미세한 금속 파편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너무나 작아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는 수술용 핀셋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개를 해쳤다는 명백한 증거, 그리고 목덜미 부분의 털을 면도하자 그의 예상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곳에는 일반적인 목줄 자국이 아니었다. 피부가 기형적으로 변형되어 있었고 작은 삽입물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메스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삽입물을 제거했다. 그것은 지름 1cm도 차이되지 않는 작은 마이크로칩이었다. 일반적인 반려동물 등록 칩과는 확연히 달랐다.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회로를 가지고 있었다. 마치 군사용 장비에나 사용될 법한, 혹은 첨단 연구소에서나 볼 법한 그런 칩이었다. 백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 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과거 그가 맞서 싸웠던 어둠의 그림자, 불법 동물 밀거래 및
유전자 조작 조직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들은 고급 견종을 밀거래하고 심지어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거나 동물들을 잔혹한 실험에 이용했다. 그의 사랑하는 동생을 잃게 만든 바로 그 조직. 트라우마가 다시금 그를 덮쳐왔다. 손에 땀이 흥건해졌고 숨이 가빠졌다. 그는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에서 인기척이 났다.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백현은 재빨리 작업실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다. 문 밖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젊은 여경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백현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백현 씨 되시죠? 이수경찰서 이미래 경위입니다. 이미래는 단정하게 경찰 제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형사 특유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백현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네, 제가 백현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며칠 전 이 근방숲에서 죽은 개 1마리와 강아지 2마리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백현 씨가 그 개들을 발견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이미래는 백현의 집안을 힐끗 살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스캔하듯 훑었다. 특히 난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2마리 강아지. 얼음과 눈에게 잠시 멈췄다. 네,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미개는 이미 죽어 있었고 강아지들은 제가 데려왔습니다. 치료가 시급해서요. 백현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어미개는 어디 있습니까? 신고에 따르면 그 개는 매우 특이한 종이었다던데. 백현은 잠시 망설였다. 어미개에게서 발견한 증거들을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은 후에 밝혀야 할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제가 안치해 두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직접 검사해볼 참이었습니다. 이미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수의사이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시체를 보관하고 검사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단순한 동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백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최근 이 지역에서 고급 견종들이 연쇄적으로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어미개의 종이 일반적인 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미래는 백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그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백현은 그녀의 예리함에 놀랐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사건을 파고들고 있었다. 어미개는 진돗개와 다른 품종이 섞인 듯 보였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 혈통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귀하고 아마도 매우 고게 거래될 만한 개였습니다. 백현은 일부러 칩이나 상처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아직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웠다. 그럼 어미개의 시신을 저희 경찰서로 인계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백현에 대한 일말의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백현이 무언가 더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백현은 잠시 고민했다. 어미개의 시신을 넘겨주면 그가 발견한 증거들이 묻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거절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살 뿐이었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2 강아지는 잘 돌봐주십시오. 그들도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으니 그녀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다. 이미래의 뒷모습을 보며 백현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능하고 집요한 형사였다. 그녀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미래가 돌아간 후 백현은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어미개에게서 추출한 마이크로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작은 현미경으로 칩을 자세히 관찰했다. 일반적인 칩과는 확연히 달랐다.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맞섰던 조직, 그들이 동물들에게 행했던 잔혹한 실험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동생의 죽음, 그는 그 조직의 끔찍한 실험으로 인해 동생을 잃었다. 그들은 동생의 꿈과 삶을 앗아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수가 무고한 생명에게까지 뻗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얼음과 눈은 따뜻한 담요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백현은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생명들이지만 그들의 존재는 백현에게 큰 의미였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그들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어미개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마이크로칩을 분석할 준비를 했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개 한 마리의 죽음을 밝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령과 다시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칩은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가 숲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와 오랜 상처가 뒤얽힌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백현의 작은 작업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서는 복잡한 코드와 알 수 없는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어미개에게서 발견한 마이크로칩은 단순한 위치 추적기나 인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장치 같았다. 백현은 과거 수의학 연구에 몸담았을 때 접했던 최첨단 기술들을 떠올리며 칩의 데이터를 해독하려 애썼다. 며칠 밤낮으로 분석에 매달린 결과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칩 내부에는 어미개의 심박수, 천, 활동량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에 주입된 약물의 종류와 양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데이터가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다는 흔적이었다. 그것은 누군가 이 어미개를 실험용 동물로 이용했음을 암시했다. 그는 칩의 데이터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려 노력했다. 오랜 시간 끝에 그는 몇 개의 단서를 얻었다. 특정 주파수 대역, 그리고 몇 개의 좌표. 좌표는 백현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외딴 산속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에 그들이 숨겨둔 비밀 연구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이틀 후 이밀의 경위가 다시 백현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진지해져 있었다. 백현 씨, 어미개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밀에는 말을 멈추고 백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쌓인 시인, 은저천증과 탈수가 맞지만 몸속에서 미량의 신경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매우 희석된 상태라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지만 개를 무력화시키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목덜미에서 미세한 칩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분석팀에서도 이런 종류의 칩은 처음 본다고 합니다. 매우 정교하고 일반적인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순한 동사가 아닐 거라고. 백현 씨는 이미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시신을 직접 검사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이미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백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네, 제가 칩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칩의 데이터 일부를 해독했습니다. 이 칩은 단순히 위치를 추적하는 게 아닙니다. 생체 정보를 기록하고 특정 약물 주입 기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어미개는 유전자 변형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미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유전자 변형이라니요? 그게 정말입니까? 네, 저는 과거 불법 동물 실험 조직을 추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급 견종을 납치하여 유전자를 조작하고 동물들을 무기로 만들거나 잔혹한 실험에 이용했습니다. 백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동생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이미래는 그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 이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이군요. 이미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경찰 내부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동물 학대 사건으로 치부될까봐 우려하고 있었다. 저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제 생각에 이 어미개는 그들의 실험체였고 어떤 이유로 탈출했거나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강아지, 얼음이와 눈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백현은 난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얼음과 눈을 가리켰다. 그들은 이제 제법 기력을 회복해 백현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곤 했다. 특히 얼음이는 지능이 남다른 듯 보였다. 백현이 어떤 물건을 찾으려 하면 그를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특정 장소로 먼저 달려가 기다리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그럼 이 칩에서 추가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까? 이미래가 물었다. 암호화되어 있지만 제가 추정하는 좌표와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비밀 기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백현은 이미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심각한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다. 동물 관련 사건에 대규모 수사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이미래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리고 백현의 눈에서 본 진정성. 그의 아픔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좋습니다. 백현 씨, 제가 상부에 보고하고 수사팀을 꾸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거대한 조직일 테고 뒤에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미개는. 그리고 이 작은 강아지들은 저희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였다. 거실 한편에 있던 얼음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보통 때는 짖는 법이 없던 얼음이의 행동에 백현과 이미래는 동시에 얼음이를 쳐다봤다. 얼음이는 문을 향해 날카롭게 짖었고 귀를 쫑긋 세운 채 숲 쪽을 응시했다. 마치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 듯했다. 무슨 일이지? 백현이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눈 위를 밟는 소리. 그리고 섬뜩한 침묵. 백현과 이미래는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스쳤다. 아무래도 손님이 찾아온 것 같군요. 이미래가 허리에 찬 권총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저들이 벌써 눈치챈 건가 백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름이의 경고는 정확했다. 몇 초 후, 집의 유리창으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부서져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은 스키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둥기가 들려 있었다. 백현 씨, 어름이와 눈이를 데리고 숨으세요. 저는 맡겠습니다. 이미래가 소리쳤다. 그녀는 빠르게 몸을 숙여 식탁 뒤로 숨었고 동시에 권총을 뽑아들었다. 총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탕탕. 백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어름이와 눈이를 품에 안고 재빨리 작업실로 향했다. 작업실은 집 뒤편에 작게 연결되어 있었고 뒷문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는 과거의 싸움에서 배운 경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름이는 그의 품 안에서도 계속해서 으르렁거렸다. 젠장, 저 여경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침입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이미래는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뛰어난 사격 솜씨로 침입자들을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프로처럼 움직였고 이미래의 총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현을 향해 돌진하려 했다. 백현은 작업실로 뛰어들었다. 그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마이크로칩을 안전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어름이와 눈이를 품에 안은 채 뒷문을 열었다. 매서운 바람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백현 씨, 어서 가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이미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그리고 다시 총성이 울렸다. 백현은 눈밭 위를 필사적으로 달렸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찢는 듯 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품속의 어름이와 눈이는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함께 뛰는 듯 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총성과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이미래가 무사하기를 바라며 더욱 속도를 냈다. 숲은 미로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백현은 방향 감각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어름이는 달랐다. 그의 품속에서 어름이는 끊임없이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듯 고개를 움직였다. 백현은 어름이의 지능적인 행동에 놀랐지만 의지할 곳이라곤 그 작은 생명체밖에 없었다. 그는 어름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 깊은 곳. 버려진 오두막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백현은 그곳으로 향했다. 오두막은 어둡고 음침했지만 당장 숨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이미래가 무사히 도망쳤기를 바라며 그는 어름이와 눈이를 품에 안은 채 숨을 골랐다. 그의 눈앞에는 이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그를 노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이 이미래를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금 그의 발목을 잡고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동생을 잃었을 때의 무력감은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품속에는 2개의 작은 생명이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새로운 싸움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 백현은 서 있었다. 숲속에 버려진 오두막은 차가웠지만 백현에게는 잠시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품속의 어름이와 눈이는 이제 안정된 듯 백현의 품에 파고들어 가만히 있었다. 특히 어름이는 주변을 경계하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오두막 밖을 응시했다.
백현은 어름이의 남다른 지능과 본능적인 감각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 작은 강아지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어미 계획에서 발견된 유전자 변형의 흔적과 함께 그들은 분명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을 터였다. 밖에서는 이미래와 침입자들 간의 총격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총성이 숲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다. 백현은 이미래의 안전을 걱정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위험을 무릅썼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래를 신뢰했고 이제는 그녀와 함께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야 했다. 얼마 후 총소리가 뜸해지고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백현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며 숨죽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오두막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백현은 어름이와 눈이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이미래가 지친 얼굴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팔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이미래 경위님, 백현이 황급히 다가갔다. 간신히 따돌렸습니다, 젠장. 생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더군요. 도대체 놈들은 누구죠? 이미래는 상처 입은 팔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백현은 그녀의 상처를 확인했다. 깊지는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했다. 그는 오두막 한쪽에 비상용으로 넣어두었던 구급 상자를 꺼내 이미래의 상처를 소독하고 능숙하게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정확했다. 그들은 제가 과거에 추적했던 조직일 겁니다. 불법 동물 실험과 밀거래를 일삼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사회 고위층과도 연루되어 있을 겁니다. 백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미래는 백현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다면 이 어미개와 강아지들은 그들의 실험체였다는 말씀이군요. 네, 특히 이 마이크로칩은 단순한 칩이 아닙니다. 이 칩에는 그들의 실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칩에서 몇 가지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비밀 기지로 추정되는 좌표입니다. 백현은 숨겨두었던 칩을 꺼내 이미래에게 보여주었다. 이미래는 칩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스쳤다. 이런 걸 혼자서 해독하셨다니 대단하군요.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그들의 기지를 덮치기 어렵습니다. 더욱 확실한 증거와 그들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좌표가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품속에 있던 어름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벗어나 오두막 한쪽 구석을 긁기 시작했다. 백현과 이미래는 어름이의 행동에 의아한 표정으로 어름이를 바라봤다. 어름이는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듯 필사적으로 땅을 긁어댔다. 무슨 일이지? 이미래가 물었다. 백현은 조심스럽게 어름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갔다. 오두막의 낡은 나무 바닥 아래에서 미약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 그는 그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낡은 나무 조각들을 걷어내자 흙 속에 묻혀 있던 작은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를 열자 백현과 이미래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마이크로칩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빛바랜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죽은 어미개와 똑같이 생긴 개가 한 남자와 함께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옆에는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목걸이에는 새벽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게 뭘까요? 어미개와 똑같은 개인데 이 남자와 아이는 누구지? 이미래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백현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사람은 김민준 교수님이야.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연구소의 선배였습니다. 김민준 교수님이라면 동물 유전학계의 권위자 아니셨나요? 몇 년 전에 실종되었다고 알려졌는데 백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민준 교수는 백현이 몸담았던 동물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였다. 그는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자였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고 그의 실종은 당시 미스터리로 남았었다. 이건 김민준 교수님이 남긴 단서일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교수님을 납치하고 교수님의 연구를 악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백현의 얼굴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특히 마이크로칩 중 하나에는 그림자 프로젝트라는 알 수 없는 문구와 함께 복잡한 유전자 염기 서열이 기록되어 있었다. 백현은 그것이 유전자 조작된 동물들의 정보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새벽별이라는 이름의 목걸이, 어미개의 이름이었을까? 그렇다면 놈들은 단순히 동물을 밀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의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 변형 동물을 만들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리고 놈들의 우두머리는 김민준 교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야 교수님을 납치하고 기술을 빼낼 수 있었을 테니까요. 백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김민준 교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 그때 얼음이가 다시 한번 으르렁거렸다. 이번에는 더욱 낮고 위협적인 소리였다. 오두막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젠장 벌써 따라왔나? 이미래가 이를 악물었다. 백현은 상자를 들고 오두막의 다른 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오두막은 폐쇄된 공간이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어쩌죠? 이미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바로 그때 얼음이가 백현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오두막 바닥의 틈새로 그를 끌어당겼다. 백현은 얼음이의 행동에 이끌려 몸을 굽혔다. 오두막 바닥 아래에는 좁은 틈새가 있었고 그 틈새 아래로 어둠 속에 무언가가 보였다. 얼음이는 필사적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려 했다. 지하 통로인가? 백현은 망설일 틈도 없이 상자를 이미래에게 넘겨주었다. 경위님, 이 상자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뒤를 막겠습니다. 안 됩니다. 백현 씨,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미래가 망설이는 사이 오두막 문이 쾅 하고 다시 한번 부서져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움직이지 마라. 상자를 내놔. 침입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백현은 재빨리 이미래를 틈새 안으로 밀어 넣었다. 어서요.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침입자들을 향해 섰다. 상자는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이미래가 안전하게 도망칠 시간을. 침입자들은 백현에게 달려들었다. 백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과거의 싸움에서 익혔던 자기 방어 기술을 이용해 침입자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고 상대는 여러 명이었다. 주먹과 발길질이 오갔다. 백현은 얼굴을 가격당해 쓰러졌지만 곧바로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다. 그는 절대로 상자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었다. 그때 얼음이가 틈새에서 뛰쳐나왔다. 얼음이는 침입자 중 한 명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침입자는 고통에 소리쳤고 총을 떨어뜨렸다. 그 틈을 타 백현은 몸을 날려 침입자들을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다른 침입자가 백현의 등 뒤에서 둔기를 휘둘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백현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그대로 쓰러졌다. 백현 씨, 이미래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틈새에서 다시 나오려 했지만 이미 침입자들이 오두막 안을 장악한 상태였다. 침입자들은 쓰러진 백현을 둘러쌌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백현의 몸을 뒤져 상자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상자는 이미 이미래의 손에 있었다. 상자는 어디 있냐? 네가 가지고 있었잖아. 백현은 피 흘리는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다. 절대로 너희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때 얼음이가 침입자들의 주의를 끄는 사이 눈이가 백현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백현은 희미하게 눈이를 쓰다듬었다. 그의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젠장. 저놈의 개새끼들, 침입자들이 얼음이와 눈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얼음이와 눈이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오두막 밖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침입자들은 그들을 뒤쫓아갔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상자였다. 그들은 상자가 백현의 몸에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미래는 틈새 속에서 숨죽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현은 그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녀는 상자를 든 채 지하 통로를 통해 탈출해야 했다. 그것이 백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반드시 이 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가져가고 백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어둠 속 지하 통로는 차갑고 습했다. 이미래는 상자를 품에 안은 채 필사적으로 달렸다. 백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는 반드시 이 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가져가야 했다. 그녀의 팔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백현에 대한 걱정과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통로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이미래는 방향 감각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경찰로서의 훈련과 본능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나 달렸을까? 희미한 빛이 저 멀리서 새어나왔다. 이미래는 빛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마침내 통로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통로는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버려진 광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광산 입구는 덩굴과 잡초로 뒤덮여 있어 외부에서는 쉽게 알아볼 수 없었다. 이미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무사히 탈출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그녀의 머릿속에는 백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침입자들에게 잡혔을까? 아니면 무사히 도망쳤을까?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광산 안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광산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들었다. 다행히 신호가 잡혔다. 그녀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백현의 집 상황과 자신이 발견한 상자에 대해 보고했다. 그녀는 상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즉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지원팀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이미래는 광산 입구에 몸을 숨긴 채 주변을 경계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녀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이미래는 몸을 숨겼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백현의 집 방향에서 광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백현을 쫓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미래는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더욱 깊숙이 몸을 숨겼다.
남자들은 광산 입구까지 다가왔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이미래는 그들이 상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백현이 상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이미래는 상자를 더욱 단단히 품에 안았다. 이 상자는 백현의 희생으로 지켜낸 것이었다. 남자들은 광산 입구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미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허탕을 치고 돌아섰다. 이미래는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숨죽이고 있었다. 그들이 떠나자 그녀는 광산 밖으로 나와 다시 백현의 집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다. 얼마 후 경찰 지원팀이 도착했다. 이미래는 상자를 넘겨주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마이크로칩과 새벽별 목걸이, 그리고 김민준 교수님의 사진에 대해 강조했다. 그녀의 보고를 들은 수사팀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백현의 집으로 향했다. 백현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문은 부서져 있었고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하지만 백현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침입자들도 사라진 뒤였다. 수사팀은 집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백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미래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백현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상자에 담겨 있던 마이크로칩들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칩에는 김민준 교수의 연구 기록과 함께 유전자 조작된 동물들의 생체 정보, 그리고 잔혹한 동물 실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보고서에는 동물들에게 특정 약물을 주입하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며 심지어는 동물들을 무기로 훈련시키는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칩에 기록된 그림자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였다. 그것은 단순히 유전자 변형 동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인간의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완벽한 생체 병기를 만들려는 광기 어린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그림자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인물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존재. 이미래는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학대 사건이 아니었다. 인류의 존엄성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였다. 그녀는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수사팀은 김민준 교수의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민준 교수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했고 그의 연구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준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견된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김민준 교수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은 백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이미래는 사진을 들고 백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백현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었다. 백현은 김민준 교수의 친동생이었다. 그리고 그의 본명은 김현우였다. 그는 과거 형과 함께 동물 연구에 매진했고 형의 조수로서 새벽별이라는 이름의 개를 함께 돌보았다. 새벽별은 김민준 교수가 유전자 조작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자 그의 가장 소중한 실험체였다. 그러나 새벽별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고 김민준 교수는 그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려다 실종된 것이었다. 백현, 아니 김현우는 형의 실종과 새벽별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과거의 악몽 속으로 끌어들였다. 얼어붙은 어미개, 그리고 두 강아지 얼음이와 눈이, 그들은 바로 새벽별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백현을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백현이 겪었을 고통과 그의 숨겨진 사연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백현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고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열쇠였다. 한편 백현은 침입자들에게 붙잡혀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왔다. 그의 의식은 희미했지만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이 그를 데려온 곳은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지하시설이었다. 이곳은 과거 김민준 교수가 연구했던 연구소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차가운 철창 안에 가두었다. 백현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시야는 흐릿했다. 그때 철창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군, 현우야. 백현은 고개를 들었다. 철창 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다. 백현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네오, 네가 그림자였나? 백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남자는 바로 백현과 김민준 교수가 함께 연구했던 선배 연구원 박준영이었다. 그는 김민준 교수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백현에게는 존경하는 선배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에 따뜻했던 박준영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함께 끝없는 탐욕이 서려 있었다. 그래, 나다. 네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림자가 바로 나다. 박준영은 비웃듯이 말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형님은? 형님은 어디 있어? 백현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준이 형, 그는 쓸모를 다했으니 사라져야지. 그의 연구는 위대했지만 너무나도 순진했어. 나는 그의 연구를 완성시켰을 뿐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벽한 생명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다. 박준영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백현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림자의 정체가 바로 자신의 존경했던 선배였다니. 그리고 그의 형, 김민준 교수가 박준영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이 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얼음이와 눈이는 새벽별의 후손인가 백현이 겨우 입을 열었다. 정확하다. 새벽별은 민준이 형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었지. 하지만 너무나도 감성적이었어. 나는 새벽별의 유전자를 개량하여 더욱 완벽한 생체 병기를 만들고 있다. 얼음이와 눈이는 그 첫 번째 성공작이다. 그들은 너를 이곳으로 이끌기 위한 미끼였을 뿐. 박준영은 차갑게 웃었다. 백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백현이 아니었다. 그는 형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박준영의 잔혹한 실험으로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 싸울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얼음이와 눈이가 없었지만 그는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때 철창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준영은 백현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지 않으면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다. 백현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박준영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이곳을 탈출하여 박준영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백현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몸을 일으켰다. 박준영의 얼굴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때 존경했던 선배이자 형의 가장 친한 동료였던 그가 이토록 잔혹한 그림자의 실체였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심장을 칼날처럼 찢어 놓았다. 그러나 절망할 시간은 없었다. 그는 이곳을 탈출해야 했다. 박준영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형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며 죄 없는 생명들을 구해야 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마이크로칩은 이미래에게 전달되었을 테지만 아직은 부족했다. 그들의 비밀 기지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백현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다. 머리에서 흐르던 피는 이미 굳어 있었지만 두통은 여전했다.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었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자신이 갇힌 곳은 넓은 지하시설의 한쪽 구석에 위치한 감금실이었다. 철창은 견고했지만 틈새로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멀리서 실험 장비들이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백현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감금실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세면대가 전부였다. 그는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마시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철창을 살폈다. 잠금 장치는 견고했지만 백현은 수의사로서 그리고 과거 형과 함께 연구실에서 다양한 기계 장치를 다루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주머니에 혹시 남아있을 만한 도구를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의 패딩 점퍼 안주머니에는 작은 스위스 칼이 남아있었다. 그는 칼의 얇고 단단한 부분을 이용해 잠금 장치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이매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백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철창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감금실 밖은 어두운 복도였다. 복도 양쪽으로는 수많은 실험실과 철창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갇혀 있었다. 백현은 그들의 눈에서 공포와 절망을 보았다.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변했거나 알 수 없는 약물에 의해 고통스러워하는 동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박준영의 잔혹한 실험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백현은 이곳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발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다. 그의 목적지는 박준영의 연구실이었다. 그곳에 분명히 모든 기록과 증거들이 있을 터였다. 그는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연구실 문 앞에 섰다. 문은 암호 잠금 장치로 되어 있었다. 백현은 과거 박준영이 연구실 문을 열 때 보았던 손동작과 몇 개의 숫자들을 떠올렸다. 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를 유추해냈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연구실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수많은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모니터에는 동물들의 생체 정보와 실험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백현은 컴퓨터를 켰다. 보안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백현은 침착하게 시스템을 우회하고 필요한 파일들을 찾아냈다. 그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박준영은 김민준 교수를 납치하여
그의 연구 자료를 강제로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감금한 채 자신의 잔혹한 실험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림자 프로젝트는 단순히 동물 유전자 조작을 넘어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완벽한 생체 병기를 만들려는 광기 어린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김민준 교수였다. 박준영은 김민준 교수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그를 조종하여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다. 칩에 기록된 마지막 데이터는 새벽별과 얼음, 눈 위의 유전자 정보였다. 박준영은 새벽별의 유전자를 이용해 강력한 생체 병기를 만들고 있었고 얼음과 눈이는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알리는 증거였다. 백현은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외장 하드에 복사했다. 이 자료들이라면 박준영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때 연구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젠장,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박준영이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박준영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 놈이 감히 나의 성역을 침범하다니. 박준영이 소리쳤다. 내 놈의 악행은 이제 끝이다. 준영아, 형님은 어디 있어? 백현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이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지. 이제 곧 너와 함께 나의 위대한 업적의 증인이 될 것이다. 박준영은 백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듯했다. 백현은 재빨리 외장 하드를 주머니에 숨기고 싸움에 대비했다. 박준영은 과거 유도 선수였을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백현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과거 복싱을 배웠던 경험과 수술 집도를 통해 단련된 민첩성을 이용해 박준영의 공격을 피했다. 그때 연구실 밖에서 요란한 비상벨 소리가 울렸다. 이미래가 경찰 병력을 이끌고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박준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젠장, 이미래 경위가 벌써 도착했나? 박준영은 경비원들에게 소리쳤다. 놈들을 막아 당장 이놈을 처리해. 경비원들이 백현에게 달려들었다. 백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경비원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탈출구를 찾았다. 그 순간 연구실 문이 다시 한번 쾅 하고 열렸다. 이밀의 경위가 경찰 특공대원들을 이끌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준영, 모든 움직임을 멈춰라. 너는 체포되었다. 이미래가 단호하게 외쳤다. 박준영은 이미래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비서들이 감히 나를 방해하다니.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래와 특공대원들이 그를 포위했다. 박준영은 마지막 발악으로 연구실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모니터를 향해 달려갔다. 모니터에는 김민준 교수가 누워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수많은 전선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의 눈은 공허하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실험으로 인해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감히 나의 위대한 실험을 방해하려 하다니 너희 모두 후회하게 될 거다. 박준영은 모니터 옆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누르려 했다. 백현은 직감적으로 그가 시설 전체를 폭파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몸을 날려 박준영을 저지하려 했다. 안도에 멈춰. 백현은 박준영에게 몸을 날렸고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박준영은 발악하며 백현을 뿌리치려 했다. 그 순간 이미래가 총을 겨누며 박준영을 향해 소리쳤다. 움직이면 쏜다. 박준영은 결국 저항을 멈췄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미래는 곧바로 김민준 교수가 누워있는 모니터로 달려갔다. 그녀는 전선들을 분리하고 김민준 교수의
생체 신호를 확인했다. 그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듯했다. 백현은 김민준 교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의 손은 차가웠지만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형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백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실험실에 갇혀있던 동물들을 구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심각한 상태였지만 희망은 있었다. 백현은 자신이 찾은 증거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를 이미래에게 건넸다. 이것이 그들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겁니다. 이미래는 외장 하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백현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쳤다. 백현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용감하고 강인한 존재였다. 박준영은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백현을 향해 악에 받친 눈으로 소리쳤다. 내 놈이 감히 내 놈의 강아지들은 이미 내가 처리했다.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어. 백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얼음이와 눈이, 그는 그들이 무사히 도망쳤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박준영의 말은 단순한 협박일까? 아니면 진실일까?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불안감이 엄습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지하 연구소는 경찰과 구조대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박준영은 체포되어 연행되었고 그의 추종자들도 속속들이 체포되었다. 실험실에 갇혀있던 동물들은 조심스럽게 구출되어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백현과 수의사팀의 노력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백현은 김민준 교수가 누워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형의 몸은 여전히 수많은 전선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의 눈은 공허하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백현은 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형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현우예요. 형제인 저 현우예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형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밀의 경위는 백현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백현 씨, 박준영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민준 교수님을 납치하고 그의 연구 자료를 탈취하여 그림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완벽한 생체 병기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김민준 교수님은 그들의 첫 번째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이미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결국 제가 늦은 거였군요. 백현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백현 씨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악행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백현 씨 덕분에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김민준 교수님도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제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미래는 백현을 위로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백현은 이미래가 가져다 준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박준영의 잔혹한 기록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새벽별에 대한 기록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준영은 새벽별을 가장 완벽한 실험체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벽별의 유전자를 이용해 강력한 후손들을 만들어내려 했고 얼음이와 눈이가 그 결과물이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새벽별의 최종 처리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새벽별은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죽기 직전까지 싸웠고
결국 박준영 일당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백현의 심장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숲에서 발견했던 어미개의 눈에서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슬픔과 결연함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새벽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박준영이 연행되면서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강아지들은 얼음이와 눈이는 어딨어? 내가 분명히 처리하라고 했다. 너희는 그들을 찾을 수 없을 거다. 절대로. 박준영의 외침은 백현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얼음이와 눈이, 그들은 과연 무사할까? 박준영이 마지막까지 얼음이와 눈이를 언급하는군요. 이미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놈이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게 아닐 겁니다. 놈은 자신이 처리했다는 말로 우리를 조롱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얼음이와 눈이는 반드시 살아있을 겁니다. 그들은 새벽별의 아이들이니까요. 백현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수사팀은 박준영의 모든 진술을 확보했고 그의 컴퓨터와 연구실에서 발견된 모든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민준 교수가 실종되기 직전에 몰래 남겨둔 비상 연락망과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 메시지에는 박준영의 잔인한 계획에 대한 경고와 함께 새벽별의 후손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 교수는 만약을 대비해 새벽별의 후손들에게 특별한 칩을 심어두었고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특정 주파수를 통해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었던 것이다. 백현 씨, 이 칩을 보십시오. 이미래가 작은 칩 하나를 백현에게 건넸다. 이것은 김민준 교수님이 새벽별에게 심어두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칩입니다. 이 칩이 새벽별의 후손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백현은 칩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칩은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는 형이 남겨둔 마지막 단서가 얼음이와 눈이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했다. 칩을 분석하는 동안 백현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형과 함께 연구했던 시간들, 새벽별과 뛰놀던 순간들, 그리고 동생을 잃었던 고통스러운 기억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얽혀 백현을 이끌고 있었다. 마침내 칩에서 희미한 신호가 잡혔다. 그리고 특정 좌표가 화면에 나타났다. 좌표는 백현의 집 근처에 있는 깊은 숲속,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동굴을 가리키고 있었다. 백현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이곳입니다. 얼음이와 눈이가 이곳에 있습니다. 백현이 소리쳤다. 이미래는 백현의 말에 놀랐다. 확실합니까? 내 형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단서가 이들을 지켜냈을 겁니다. 백현과 이미래는 곧바로 수색팀을 이끌고 숲속 동굴로 향했다. 숲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희망이 타올랐다. 눈이 쌓인 숲길을 헤치고 그들은 마침내 동굴 입구에 다다랐다. 동굴 입구는 거대한 바위들로 막혀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수색팀이 바위를 치우자 동굴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백현은 망설이지 않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2개의 작은 그림자만이 보였다. 얼음이와 눈이었다. 그들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살아남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얼음아 누나 백현이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얼음이와 눈이는 백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힘없이 백현에게 다가왔다. 백현은 두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몸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다. 백현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품에 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너희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백현은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이미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이 작은 생명들의 생존은 기적과도 같았다. 그들은 죽은 어미개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백현의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주는 존재였다. 수색팀은 얼음이와 눈이를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작은 몸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잔혹한 실험의 희생양이자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인이었다. 백현은 얼음이와 눈이를 품에 안고 숲을 벗어났다. 그의 등 뒤에서는 경찰의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박준영의 거대한 음모는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 하지만 백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다. 형, 김민준 교수님, 그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백현은 형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형의 명예를 되찾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생명윤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모든 싸움의 종착역은 아직 멀었다. 하지만 백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도와주는 이미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준 얼음이와 눈이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기억될 것이었다. 그 겨울은 길고 혹독했다. 하지만 그 겨울 끝에는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박준영과 그의 조직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잔혹한 동물 실험과 유전자 조작 프로젝트는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생명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했다. 백현. 이제는 다시 김현우라는 본명을 되찾은 그는 이 모든 싸움의 중심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김민준 교수는 병원에서 오랜 시간의 회복기를 거쳤다. 그의 몸은 박준영의 잔혹한 실험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었지만 백현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백현은 형의 병실을 매일 찾아갔다. 김민준 교수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백현의 얼굴을 알아보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현우, 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지만 백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형님, 저 현우예요.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백현은 형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형은 그의 가장 큰 죄책감이자 동시에 가장 큰 희망이었다. 형의 회복은 백현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김민준 교수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박준영이 자신에게 저지른 만행과 그림자 프로젝트의 실체를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박준영의 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준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조직원들 또한 각자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이밀의 경위는 이 사건 해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경감으로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종종 백현을 찾아와 김민준 교수의 상태를 묻고
얼음이와 눈이의 안부를 확인했다. 그녀와 백현은 단순한 협력자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노력을 존중했다. 백현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고 쓸쓸한 곳이 아니었다. 얼음이와 눈이가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백현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특히 얼음이는 여전히 남다른 지능을 뽐냈다. 백현이 우울해 보일 때면 그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거나 특정 물건을 가져다주며 그를 위로하는 듯 했다. 눈이는 얼음이보다 조금 더 활발하고 애교가 많아 백현의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백현은 폐쇄되었던 자신의 동물보호소를 다시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형의 뜻을 이어받아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고통받은 동물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그의 보호소는 이제 단순한 보호소를 넘어 희생된 생명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의 뜻에 동참했고 그의 보호소는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어느 맑은 봄날, 백현은 얼음이와 눈이를 데리고 숲길을 걸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파릇파릇한 풀들이 솟아났다. 겨울의 흔적은 사라지고 따뜻한 봄 기운이 온 세상을 감쌌다. 그는 숲속을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어미게, 새벽별을 처음 발견했던 그 장소였다. 백현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새벽별의 마지막 순간, 그 눈빛에 담겨있던 메시지, 그것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였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염원, 그리고 그 염원은 백현을 움직였다. 그는 새벽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새벽별은 백현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고 잊고 싶었던 과거를 직면하게 만들었으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용기와 강인함을 일깨워 주었다. 얼음이와 눈이가 백현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칭얼거렸다. 백현은 무릎을 꿇고 그들을 품에 안았다. 그들의 따뜻한 천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이제 그의 가족이자 그의 희망이었다. 김민준 교수의 회복은 느리지만 꾸준했다. 그는 여전히 실험의 후유증으로 고통받았지만 백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백현이 다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 조작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백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정의로 빛나는 이야기가 되었다. 숲속에서 발견된 얼어붙은 개 한 마리가 백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는 그로 인해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 속에서도 피어난 생명의 소중함과 희생의 가치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